채식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식을 이렇게 했을 때는 채식이 육식보다 해롭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채식을 할 때 정말 해로운 게 있어요. 복잡하게 채식을 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간단하게 육식을 하더라도 밥하고 반찬 몇 가지 하고 딱 먹으면 괜찮은데, 채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채식에 반찬 종류 되게 많이 넣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밥을 할 때도 12곡 다 넣고 밥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쌈을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상추, 치거리, 쓴바기, 민들레 하나하나 그런 거 있죠. 그냥 채소를 싹 전체 한 10몇 가지를 또 넣고요. 소스는 한 3가지 넣고, 거기에다가 또 밥은 12곡을 합쳐서 먹고, 거기다가 크래커 몇 종에, 요즘에 견과도 하루 견과라고 해서 한 팩에 가지수 다 여러 가지 들어있죠. 거기 뭐뭐 들어있어요. 뭐 캐슈넛, 아몬드, 뭐 베리, 뭐 호두, 뭐 등등 한 대여섯 가지, 6가지, 8가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끼에 먹는 식사의 종류가 뭐 한 20가지 된다. 그런 채식은 음식을 우리 몸속에서 썩게 만들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몸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사가 계속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어쩌면 육식보다도 더 그것을 싫어할 수 있어요. 복잡한 식사를 우리 몸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네,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과식입니다. 채식을 하면 기름진 식사를 거의 잘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이나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해도 생선에서 먹거나, 아니면 채식 기름을 먹긴 하는데 이것을 매일같이 튀겨서 먹거나, 그러면 트랜스 지방이 형성이 되겠죠.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만큼이나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지방들을 먹다가 이제 끊었어요. 끊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우리 보통 기름이나 단 거나 막 이런 거 먹으면 느끼해서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느끼해서 어느 정도 과식을 잘 못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담백한 현미 식사를 하다 보면 떡 같은 거, 빵 이런 거 있죠. 그럼 어느 순간 빵, 떡이 되게 맛있어지면서 과식을 그냥 막 엄청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채식은 하는데 양을 정말 보통 내가 일반식을 했을 때보다 한 2배는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위장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위장의 그 기능은 2가지가 있잖아요. 위액이나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화학적인 운동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연동 운동을 하거든요. 음식을 섞어줘야 되는데 음식 꽉 차가지고 섞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 과식을 하게 되면 육식을 한 것보다 수명이 더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식을 한 채식인이 소식을 한 육식인보다 수명이 훨씬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식하지 않는다. 특히 좀 식사하다 맛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맛이 있으면 이제 그 음식이 막 당긴다고요. 그럼 절제한다고 생각하면 더 먹고 싶어요. 막 그죠? 그리고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 시간 아니면 이제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이게 마지막이니까 와플 하나 더 먹자, 만두 하나 더 먹자 하다 보면 양이 막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리고 또 한 번에 가져오면 뭘 느끼는데, 뭐 내가 많이 먹는다는 건 아는데 밥은 이만큼 먹다가 또 일어나서 한번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한 3번, 4번 가져오면요 거의 2접시 정도 드시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양을 먹게 되면 우리 위장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에도 이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는요, 영양소의 부족. 자, 영양소의 부족. 자,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지방질, 단백질, 또 뭐가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3대 기본 영양 구소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효소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정말 필요해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4%밖에 없지만 0.1%가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미네랄이고, 비타민 정말 얼마 없지만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이상 반응이 생겨요. 입술이 트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상처가 안 났거나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냥 채식이라고 해서 아주 난 단순하게 먹을 거야 해서 밥하고 반찬 한 가지 매일 이렇게 먹지 않은 영양실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드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비타민 B12가 걱정된다, 이거는 소에만 있다, 육식에 많이 있고 채식에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진짜 비타민 B12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드시되 유기농으로 드시면 돼요. 그럼 비타민 B12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부족해 하는 분들은 뭐 깻잎 드셔도 되고 칼슘 무 드셔도 되고 엄청 많잖아요. 칼슘 많은 거. 그중에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흡수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겠죠. 비타민 D는 무엇을 원료로 할까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원료로 해요. 만들어진 이 비타민 D가 칼슘을 몸 안에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0개의 칼슘 필요 없어요. 2개의 칼슘만 있어도 흡수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칼슘이 많은데 흡수가 안 되면 우리 몸은 신장은 특히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부족할 때 우리 몸이 채식을 하면 더 망가진다.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하다.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하죠. 생선을 먹어야 된다. 생선 기름을 먹어야 된다. 연어를 먹어야 된다. 고등어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채식에서 오메가3가 많은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항상 아마씨. 네, 아마씨는요 오메가3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연어나 정어리나 뭐 이런 그 생선보다 훨씬 더 질 좋은 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오메가3를 정말 내가 집중적으로 필요해서 먹어야 되겠다. 아마씨유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어요? 들깨가 있죠. 참깨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이 달라요. 올리브유와 아마씨와 들기름은 정말 많습니다. 아마씨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들기름이나 아마씨의 문제점들은 또 산패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또 역시 오메가3 지방산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것들을 채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게 드셨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적은 것을 무엇으로 섭취하려고요? 키위 대신에 뭐를 먹죠? 비타민 C를 먹겠죠. 맞죠? 햇빛 안 보고 비타민 D를 또 먹겠죠.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은 아마씨 대신에 또 오메가3 영양제를 먹겠죠. 이렇게 해서 영양제를 먹다 보면 또 역시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그 채식을 하는데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채식을 올바르게 하잖아요. 영양제 한 톨도 먹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배합에 문제가 생길 때 더 위험하죠. 채식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배합에 문제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과일과 채소를 먹을 때나 꿀을 많이 넣어서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합에 문제가 생길 때 채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채식의 진정한 채식은요. 곡식이 충분한 식사가 채식이에요. 근데 채소를 많이 먹는 채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다면 생채소 중심의 채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채소나 샐러드는 하루에 한 가지나 한 번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생것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